네, 민선 8개 전라도 시장 군수들과 지역 현안과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정원율 익산시장을 만나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도의 행정부지사를 하셨고 이제 삼선의 시장이십니다. 전북에서는 뭐 행정의 가장 최고의 달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삼선하면 이제 4년의 어떤 그동안의 결실을 맺는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그 어떤 계획들을 좀 세우고 계실까요? 예, 지금 저는 선거 끝나고 이제 시장직에 복귀하자마자 이제 읍면동 순시하면서 시민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또 4년 동안 어떻게 시장을 이끌고 갈 것인가 이것을 좀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3대 비전을 지금 제시를 했어요. 예. 첫 번째는 국제철도도시 미래 100년 먹거리를 그렇죠. 만들어줄 국제철도도시를 조성을 하고, 두 번째는 익산의 정주 환경을 개선한 녹색 정원도시를 만들겠다. 예. 세 번째는 익산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그 역사문화 도시를 만들겠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비전을 제시를 하고 예. 시민들한테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가운데 그러면 첫 번째 역시 철도 도시에 크게 보면 유라시아 철도 거점 역할을 할 것이고 우리 내부로 보면 이제 새만국제공항 신항만과 연결되는 물류 거점이고 그렇죠. 아울러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KTX 복합 환승역을 구축하면서 이제 경제 활성화 뭐 이렇게 본다면 역시 익산의 철도의 전망은 밝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 미래 100년 먹거리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철도 개념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일반 철도고 현재 고속철도고. 그렇죠. 고속철도가 지나가는 도시하고 지나가지 않는 도시하고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확연히 달라질 겁니다. 이 기회를 저희는 놓치지 않기 위해서 유라시아 철도 출발역, 거점역 지정을 목표로 해서 그동안에 6년 동안에 꾸준히 준비를 해왔고 이번 4년 동안에 마무리를 해서 성과를 저희들이 만들어내려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저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변수가 위부 변수가 있는 것이 남북 철도가 연결해 두잖아요. 그렇죠. 본래 옛날에도 그 모스크바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유라시아 철도가 운행이 됐었어요. 1930년대 우리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갈 때 보니까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북 철도가 연결이 되면은 바로 유라시아 철도 출발역이 될 수가 있는 여건이 드는데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저는 지금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어떻게 익산이 출발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부산으로 들어서 낮은 핫산으로 시베리아 철도를 거쳐가면 그 익산이 큰 시작의 의미가 여러 요소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경부 축은 부산이 출발역이 될 것이고요. 호남 축은 익산이 가장 경쟁력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용역을 하고 BC 분석을 해봤는데 광주나 목포나 여수보다도 익산이 BC가 훨씬 높게 나옵니다. 왜 그런 거니? 밑에 있는 승객들을 익산에서 다 모아서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선정을 하게 되면 호남선은 익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을 저희들이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진행하는 겁니다. 자, 시장님 그리고 말이죠. 전주가 이제 조정 관리의 대상 지역이 되다 보니까 풍선 효과였을까요? 익산도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어요. 아마 시장님으로서 이 아파트 주민 그 시민들을 위해서 아파트 총량 관리직 공약도 내걸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지금 우리 익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가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파트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분양가가 높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지난 2015년부터 분양가는 완전히 자율화가 됐어요. 우리가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을 안정을 하면은 공급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에 선거 과정에서 나왔듯이 왜 전주는 이렇게 1,000만 원 이하인데 익산은 1,000만 원이 넘어가냐. 그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전주는 그 당시에 이제 택지 관리, 택지지 개발을 했잖아요. 택지 개발한 지역은 그 분양가 상한제를 분양 상한제 실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다 민간 택지거든. 민간 택지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최대한 억제는 하죠. 억제는 하지만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익산에도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오는 것이 다음 주에 평화지구라고 해가지고 준택지개발지구예요. 왜 그런 거니? 도로나 상하수소를 익산시가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거기는 870만 원대 분양이 됩니다. 다음 주 14일 날 분양 공고가 나가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택지개발지구하고 민간개발지구는 완전히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 예. 이것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익산이 이제 지역구가 두 곳이고 전주 다음에 제2의 도시인데 솔직히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시장님으로서 제2 혁신 도시만큼은 익산에 유치해야 된다. 예. 사실 김건영 도지사의 공약도 함께 이제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동안에 꾸준히 이걸 준비를 해왔어요. 네네. 저희들이 익산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그 후보지를 26개 후보 기관을 선정을 해서 네.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왔고, 그리고 이미 지난 그 21년 7월달인가 그 조례를 만들었어요.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예. 조례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제2혁신도시 부지를 이미 후보지를 선정을 해놨어요. 익산역에서 5분 거리. 아, 그렇습니까? 5분 거리에다가. 예. 그렇게 해놓고 개별적으로 그 업체들 저희들이 그동안 접촉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애로점이 뭔 거니, 이 노조를 설득하는 것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예. 왜 그런 거야? 안 내려오려고 하니까 직원들이. 그렇죠. 근데 익산은 KTX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점이죠. 1시간이면 올 수 있잖아요. 이게 네네. 익산이라면 다들 환영을 해요. 그래서 노조를 몇 군데 만나봤는데 우리가 익산이라면 가겠다. 네. 그래갖고 노조하고 이미 얘기가 된 데도 있고 해서 그동안에 이제 꾸준히 준비를 해왔는데 문제는 이제 새 정부의 방침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네. 제일 관심사인데 그 저희들도 이제 지역 정치권 비롯해서 인맥 최대한 활용을 해서 네. 익산에 제2혁신도시에 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내겠습니다. 질문 드릴 게 많은데 한 가지만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만경강에 대한 관심이 높잖아요. 예, 예. 3,800억 들여서 수변도시. 예, 예. 야, 이거 가능할까? 예. 이 정도의 예산이 들이는 게 타당할까? 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시는데 의지를 갖고 계시네요. 저희가 그거 할 때 예. 그냥 무작정 시작을 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러겠죠. 그 수도권 주민까지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쭉 해봤어요. 해봤더니 거기 분양을 하면은 우리 입주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53%, 54%가 넘었어요. 예. 서울 사람들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다. 지금 우리가 역세권 또 좀 숲세권 아파트 만들고 있죠. 이번에 강세권입니다. 강세권. 집안 베란다에 앉아가지고 만경강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만들어진다 보니까 다들 기대를 하고 분양만 하면 다 들어가겠다 예. 하는 데가 지금 많은데 지금 이제 조용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한다고 떠들어만 놓고 선거 끝나니까 뭐 어떻게 또 안 나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고 행정 절차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용역을 다 맞춰놓고 네. 지금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를 해서 금년 8월이면 이제 타당성 조사 끝납니다. 예. 그럼 이제 투용자 심사를 거쳐가지고 행정 절차를 거쳐서 저도 제 임기 중에는 이 분양에서 입주까지 지금 마칠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익산 시민이 3선을 정원율 시장에 맡긴 데에는 바로 그러한 결실을 잘 맺어달라는 아마 믿음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4년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익산시의 정원율 시장을 만나봤고요.